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비교해서 배웠었죠. 근데 현재는 정상 우주론보다는 이제는 그 빅뱅 우주론이 정설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빅뱅 우주론이 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죠.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3대 1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 2.7K 우주 배경 2.7K 우주 배경 복사이고요. 세 번째는 퀘이사와 같은 아주 멀리 있는 외부 은하를 증거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처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7대1의 비율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자, 초기의 우주가 빅뱅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빅뱅이 일어난 후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빅뱅 이후 3분 정도가 됐을 때 헬륨 핵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헬륨 핵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3분이 되기 이전에 빅뱅이 딱 되었을 때 그리고 헬륨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는 우주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만 존재했고 그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1로 존재하였다. 1, 2, 3, 4, 5, 6, 7 하나 7대1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3분 정도가 됐을 때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헬륨 핵은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가 결합하여 한 개의 헬륨이 되었고 이 14개의 양성자는 바로 그냥 수소 핵이 되는 거죠. 이 양성자 자체가 얘는 수소 핵이 되는 것이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두 개씩 합쳐지는 것이 헬륨 핵이 됩니다. 따라서 수소 핵과 헬륨 핵의 질량을 비교하면 얘는 6, 2, 6이 12가 되는 것이고 얘네는 하나, 둘, 셋, 넷 12대 4이므로 결국에는 3대1의 질량비가 되었다. 이게 빅뱅 우주론의 예측 이론이었는데 질량비를 실제로 조사했더니 3대1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만약에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일 것이다 라는 것이 실제 관측에 의해서 드러남으로 인해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증거로서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주 형성 이후 38만 년이 됐을 때
우주가 처음에 폭발하고 3분이 되어서 헬륨 핵이 만들어질 때 이때까지만 해도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매우 너무너무 뜨거운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38만 년 정도가 됐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K로 낮아졌는데요. 이 3000K로 온도가 낮아졌을 때 빛이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우주는 팽창하고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따라서 여기에 물질이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빽빽하게 들어있었다고 했을 때 얘네가 팽창하게 되면 이 물질들이 좀 더 느슨하게 변할 겁니다. 물질들의 어떤 거리가 좀 더 느슨해질 것이다. 이렇게 느슨해졌을 때 빛이 사이사이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안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개가 아주 짙게 안개가 꼈을 때 짙은 안개. 안개가 아주 짙은 안개가 꼈을 때는 저쪽 멀리 있는 물체가 보이질 않게 되죠. 즉 저 물체로부터 나한테,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어떤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이에 안개가 굉장히 짙은 안개가 있다면 이쪽에 있는 관측자는 이 자동차를 볼 수가 없겠죠. 그죠? 이 안개가 너무 짙기 때문에 자동차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빛이 안개를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안개가 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좀 옅어졌어요. 우주가 옅어지니까 드디어 이 안개가 흐린 안개로 변하면서 옅은 안개가 되면서 옅은 안개가 된다면 빛이 빠져나올 수 있겠죠? 우리 눈에 보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38만 년이 됐을 때 이 빛이 우주에서 이 3000K의 빛이 빠져나왔고 이 빛이 나중에 우주 배경 복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38만 년이니까 지금까지 우주의 나이를 우리는 대충 138억 년이 경과되었다고 본다면 우주는 아주 커졌을 것이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의 온도는 낮아졌을 것이고 온도가 몇 도까지 낮아졌냐면 2.7K까지 낮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우주 망원경을 통해 우주 배경 복사를 2.7K의 우주 배경 복사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2.7K 우주 배경 복사, 자 이게 지금 빠져나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38만, 이게 38만 년이겠죠? 요거는 그 이전, 형성 전. 그 이전에 봤을 때 (38만 년) 이전에는 입자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차 있었습니다. 아주 짙은 안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이 우주로부터 자유롭게 빠져나오지 못했다, 돌아다니지 못했다 라는 것인데 38만 년 정도 됐을 때 우주가 팽창하면서 짙은 안개에서 옅은 안개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3000K에 해당하는 빛이 빠져나왔고 지금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계속 낮아져서 현재는 2.7K의 우주 배경 복사로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2.7K의 우주 배경 복사가 보인다는 것은 결국 또 우주가 이렇게 팽창해 왔다라는
라고 하는 빅뱅 우주론의 뒷받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2.7K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였고, 최초로 발견한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우주 전체에 2.7K 복사가 참 고르게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최초의 발견이고요. 그런데 92년, 2003년, 2013년 망원경의 성능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화소수가 적은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 사진기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좀 뭉개져 나오지만 아주 해상도가 좋은 카메라를 찍었을 때는 굉장히 세밀한 것까지 다 사진에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발전된 기술로 우주를 찍어 보았더니만 우주 배경 복사가 2.7K 우주 배경 복사가 완전히 고르지가 않고 중간중간에 약간씩 온도가 더 높거나 더 낮은 부분이 있다는 게 관측됩니다. 이러한 미세한 온도 차이는 조금씩,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0.몇 도 이렇게 온도가 차이 나는 건데, 그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초기 우주에 미세한 밀도 차이가 이때 초기에 우주의 빛이 빠져나올 때 우주가 완전히 균질하지 않다는 거죠. 아주 작은 밀도 차이들이 현재까지 이렇게 온도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퀘이사와 같은 아주 멀리 있는 외부 은하의 적색편인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거리가 가까운 은하와 거리가 먼 은하를 관측했을 때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걸 이 퀘이사의 관측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외부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으로부터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얘도 뒷받침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빅뱅 이론 다음에 새로 나온 이론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 다음에 새로 나온 이론은 급팽창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급팽창, 인플레이션이 이론이 나온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기 단극자 문제, 우주 직경선 문제, 우주의 편탄성 문제, 이것들이 뭐냐면 이거는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급팽창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주는 일정하게 팽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커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팽창 이론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팽창 이론은 그림이 조금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처음엔 좀 천천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 부분 처음에는 그냥 천천히 증가하다가 우주가 갑자기 확 커지는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똑같이 팽창했다는 것과는 좀 얘기가 다르죠. 이런 급팽창 이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렇게 빅뱅 우주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단극자 문제. 빅뱅 초기에는 수많은 자기 단극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기 단극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기를 쌍극자라고 합니다. 자기 쌍극자. 쌍극자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N극과 S극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N극과 S극은 같이 존재하는, 즉 얘를 잘라도 다시 N극과 S극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자기 쌍극자라고 했죠. 그런데 빅뱅 초기에는 단극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N극만 존재하거나 또는 S극만 존재하는 자기 단극자가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자기 단극자가 현재는 그렇다면 빅뱅 초기에 이렇게 많은 자기 단극자가 만들어졌다면 현재에도 이런 자기 단극자들이 우리 눈에 관측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관측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럼 빅뱅 이론이 틀린 건가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급팽창 이론은 초기에 이런 자기 단극자들은 만들어졌다. 하지만 갑자기 너무 커지게 되면서 얘네가 입자들이 굉장히 희박하게 흩어짐에 따라서 실제로 우주에 남아있긴 하지만 너무 밀도가 낮아서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 지평선 문제입니다. 우주 지평선이라는 것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멀리 있는 바다를 보거나 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멀리 있는 땅을 보면 우리는 그곳을 수평선 또는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즉 지평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시 우리가 관측자로부터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의 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은 원형태겠죠. 그 우주의 지평선을 살펴보면 우주 배경 곡사가 균일하다는 겁니다. 우주 배경 곡사가 균일하다. 즉, 자, 이게 우리가 보는 우주인데요. 이 타원형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 형태의 전체 우주를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즉 얘를 다시 구로 만든다고 했을 때 우주의 반대편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에서 이쪽 언저리와 이쪽 언저리는 우주의 정반대편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이 정반대편을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거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보면 우주의 지평선 이쪽 우주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쪽 우주나 거기서 거기 똑같이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과 이쪽의 우주가 거의 똑같다면 과거에 처음에 얘네가 잘 섞여져서 골고루 섞여져서 균일한 상태에서 커지면 이쪽 끝에가 잘 섞여 있었으면 지금도 우주 지평선 끝의 모습이 비슷하겠죠. 그런데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이 팽창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죠. 따라서 처음부터 빛의 속도로 팽창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물질과 이쪽에 있는 물질이 골고루 섞이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빛의 속도 이상으로는 속도를 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빛의 속도, 얘도 빛의 속도로 서로 멀어진다면 결국에는 이 둘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결코 섞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섞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르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빅뱅 이론의 문제인데 그걸 또 급팽창 이론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가까이 붙어 있다가 급격히 팽창했다. 처음에 어느 정도 가까이 붙어서 여기서 서로 섞였다는 거죠. 골고루 섞인 다음에 확 팽창을 하게 되니까 이 두 개의 지평선에 있는 두 군데의 우주가 서로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때 비슷하게 섞인 거죠. 자,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주의 평탄성 문제입니다. 이 우주가 현재는 평탄하다라는 얘기인데 우주가 이렇게 평탄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우주가 평탄할 수 있느냐? 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것들이 먼저 선행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255쪽이네요. 255쪽. 가속 팽창 이론을 보겠습니다. 텅 빈 우주,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우주는 계속 팽창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팽창하다가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셋 중에 무엇입니까? 이걸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계속 팽창, 두 번째 팽창 멈춤, 세 번째 팽창 후 수축.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어떤 때 이렇게 되느냐? 우주의 밀도가 자, 이거 좀 지웁시다.
이렇게 우주의 모형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위에를 좀 지우면 우리가 성운이 수축하고 팽창할 때와 비슷합니다. 이 성운을 수축시키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팽창시키는 힘이 있죠. 팽창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수축하는 힘이 뭐냐면 중력입니다. 중력 수축이죠. 얘네들을 팽창시키는 힘이 뭐냐면 빅뱅의 폭발력이겠죠. 현재 우주를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주. 현재 우주는 팽창하고 있죠? 현재 우주는 현재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죠. 뭐 은하도 있고 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주에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이 물질들은 각자 질량들을 가지고 있고 이 우주에 있는 물질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고 이 잡아당기는 힘은 결국 얘를 수축시키겠죠. 그죠? 그때 얘를 처음에 뻥 터져서 팽창하는 힘보다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의 중력에 의해서 만류 인력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세다면 얘는 현재 팽창하고 있지만 점점점 팽창 속도가 느려질 거고 어느 순간 다시 점점 작아지면서 우주는 한 점으로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팽창 수축이라고 하고 이것을 닫힌 우주라고 합니다. 다시 닫힌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가 현재인데 시간이 지나면 시생을 보면 빅뱅, 빅뱅에서 우주가 확 커졌다가 언젠가 다시 작아져서 다시 0으로 우주의 크기가 0으로 될 것이다. 자, 우주의 크기로 해보겠습니다. 우주 크기. 우주 크기가 다시 제로가 될 것이다. 지금 현재가 여기니까 지금 현재 우주 크기는 여기인 거죠? 하고 빅뱅에 의해서 처음 확 멀어졌지만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질량에 의해서 서로를 잡아당길 것이고 얘는 팽창한 속도는 점점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멈췄다가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다시 점점 작아서 한 점으로 모일 것이다. 이게 바로 닫힌 밀도고 닫힌 우주고 다시 수축할 것이라는 얘기고 즉 우주의 밀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밀도가 크다는 거다. 근데 우주의 밀도가 작으면 어떻게 되냐? 우주의 밀도가 작아져 버리면 이게 현재 뻥 해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 물질들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질량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질량이 얼마 안 된다면 얘를 수축시키는 힘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축하려는 힘이 굉장히 작을 경우에 이 팽창하는 힘이 더 세니까 우주는 계속 팽창하게 되겠죠.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해서 우주의 먼 미래를 봤을 때 우주의 크기는 무한대까지 커질 것이다. 별들과 별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어서 밤하늘에 별이 다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열린 우주라고 합니다. 계속 팽창한다. 열린 우주. 우주가 열렸다. 우주가 열려있다. 계속 팽창한다. 열린 우주입니다. 열린 우주. 열린 우주. 요 노란색 선 이렇게 가는 거죠. 열린 우주. 계속 커지는 겁니다. 우주의 크기는. 밀도가 워낙 우주의 밀도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러면 그 딱 중간은 없을까? 그 딱 중간은 없을까? 그러니까 밀도가 너무 크면 커지다가 멈췄다 다시 작아질 것이고, 밀도가 너무 작으면 얘는 계속 커질 것이고. 좋지, 쉬었다죠. 자, 우주가 계속 커지는 거, 밀도가 작으면. 밀도가 크면, 중력이 크면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는 거. 그럼 그 딱 중간. 이 우주가 펑 하고 커지다 속도는 점점 느려지다가 점점 끊임없이 느려지는데 결국 다시 한 점으로 합쳐지지는 않는, 또 계속 커지지는 않는 그 딱 중간, 딱 그만큼 0.0000001도 틀리지 않는 딱 그만큼의 밀도, 그 밀도를 임계밀도라고 합니다. 이 임계밀도와 우주의 밀도가 똑같아지면 우주는 평탄우주가 된다는 겁니다. 평탄우주. 요게 평탄우주죠. 이 평탄우주를 보면은 우주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 같지만, 자, 그래프를 여기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우주의 크기라고 했을 때, 자, 지금 평탄 우주를 그리면 빅뱅에 의해서 우주는 팍 커지고 점은 지금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크기가 이 얘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야. 이거는 열린 우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주의 크기는 무한대로 커지는 거죠. 닫힌 우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주의 크기가 점점 하다가 결국에 다시 꽝 제로로 작아지는, 우주의 크기가 다시 제로로 가는 거죠. 평탄 우주는 밀도가 아주 딱 임계 밀도만큼 되는 점점 이렇게 리미트 계속 극한으로 가지만 결국 닿지는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0.0001만큼 아주 조금씩 커지면서 계속 무한대로 가겠죠. 요게 평탄 우주입니다. 평탄 우주. 근데 이 평탄 우주가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미 빅뱅이 일어날 당시에 우주의 밀도는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우주의 밀도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우주의 밀도가 일정한 것은 정상 우주론이고, 지금 우리는 빅뱅 우주론으로 하기 때문에 우주의 질량이 일정한 거죠. 우주의 질량은 이미 뻥 터지면서 우주가 점점 커져도 우주 전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우주의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량이 가지고 있는 중력이 이미 존재할 겁니다. 그 질량에 의한 중력과 이 터지는 힘이 완벽하게 평탄 우주가 될 만큼 아주
처음에 뻥 터지는 게 아주 알맞게 터져야 된다는 거죠. 아주 적당한 힘으로 땅 터져야 싹 이렇게 평탄 우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세게 터져도 얘는 우주는 오픈, 열린 우주로 갈 것이고, 조금만 살살 터져도 금방 다시, 조금만 살살 터져도 이렇게 다시 뭉치게, 제로로 뭉쳐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주가 터질 때 이 터지는 힘 자체가 펑 터져도 현재같이 쫙게 평탄 우주가 될 정도로 우주 밀도와 인계 밀도가 딱 같아질 정도의 힘으로 딱 폭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겠죠. 자연적으로는. 인위적으로도 이걸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틀리다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근데 관측에 의하면 현재 우주는 평탄하게 관측이 때문입니다. 현재 우주는 평탄 우주로 관측이 되고 있다. 닫힌 우주도 아니고 열린 우주도 아니고 평탄 우주로 현재는 관측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면 이러한 평탄 우주가 현재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야지.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빅뱅 이론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주의 평탄성 문제입니다. 현재 관측되는 것은 공률이 0에 가깝다는 얘기는 평탄 우주라는 얘기인데, 현재 관측은 평탄하게 관측이 되는데 우주의 밀도와 인계 밀도가 정확히 일치해야지만 평탄한 우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한 게 어떻게 설명해봐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론에서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두 밀도가 일치한다 현재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다.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렇게 보일 뿐이다. 왜 그렇게 보이냐? 우주의 실제 모습과는 달리 우주가 너무 많이 팽창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팽창해 있다. 지구가 동그랗지만 이 지구에 서 있는 우리는 지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는 동그란 구슬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탄한 지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주도 이미 너무 많이 팽창해 버렸기 때문에 언제? 급팽창 시기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일정하게 팽창해 왔다면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그게 아니고 확 급팽창하면서 이 급팽창 시기에 우주가 너무 많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눈에는 그냥 팽창하는 게 가속이나 감속이 되지 않는, 점점 더 팽창하거나 덜 팽창하는 게 아닌 그냥 일정하게 팽창되는 것으로 평탄한 우주로 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급팽창 이론이 급팽창 이론에도 빅뱅이 나옵니다. 빅뱅은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빅뱅, 옛날 빅뱅 말고 좀 더 빅뱅을 업그레이드 시킨, 옛날 빅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빅뱅 이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이론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급팽창 이론이라고 부르고, 이 급팽창 이론이 해결한 이런 세 가지 문제, 빅뱅 이론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해결 못한 문제들을 급팽창 이론이 해결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